안녕하세요. 강소기업 내비게이터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기호 팀장입니다. 강소기업 내비게이터는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나침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저는 6년 정도 이렇게 설립부터 초기 설립이죠. 초기 설립한 대표님들에게 이렇게 자문하고 컨설팅 해드리는 일을 한 6년 정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영상은 어떤 영상인가요? 네, 오늘은 요즘 핫하죠. 이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네, 고액 현금 거래가 지금 뉴스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또 강화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고액 현금 제도가 정확히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우리가 흔히 이제 CTR이라고 하죠. 이제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이라고 합니다. 이제 약자로 이제 CTR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동일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이제 1,000만 원이거든요. 일정 금액 이상을 이제 출금하거나 입금하거나 했을 때 이것을 자동적으로 이 금융기관이 FIU, 이제 금융거래분석원입니다. FIU에 자동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 제도를 이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즉 CTR이라고 합니다. 음, 어, 용어도 좀 다소 생소하고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생긴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네, 사실 어떤 제도든 이제 그 제도가 생긴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불법 자금 거래 있죠. 불법 자금 거래를 이제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이제 근데 갑자기 2000년대 이제 초중반 정도 돼서 우리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렸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해짐에 따라서 그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이제 같이 추가됐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불법 자금 거래에 대한 그 불법 자금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이게 2006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음, 그러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이제 방지하기도 위해서 이제 마련되어졌는데 때마침 이제 맞잖아요. 2006년 1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음,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아까 일정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1,000만 원이 아니었어요. 예, 처음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실시된 2006년에는 그 거래 금액 기준이 5천만 원이었다가 2008년에는 그것이 3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다는 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된 거죠. 5천만 원 이상 보고를 하기 시작했다가 3천만 원 이상만 입출금 거래를 해도 이제 보고하라는 것이 된 거죠. 그러다가 2010년에는 2천만 원으로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우리가 이제 2019년 7월부터는 지금의 1,000만 원으로 이제 금액이 정해졌는데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계좌이체 거래가 아닙니다. 현금으로 돈을 출금하거나 현금으로 돈을 넣을 때는 반드시 그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하게 된 제도를 이제 고액 현금 거래제도 보고제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헷갈려 하실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A은행에 1,0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A은행에 500만 원 넣고 B은행에 500만 원 넣었는데 그럼 합쳐서 1,000만 원인데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지 이렇게 궁금하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주의사항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은행별로 합산이에요. 은행별로. 그러니까 A은행에 500, B은행에 500이면 각각 은행에 500이기 때문에 1,000만 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되지 않습니다. A은행에서 총 1,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보고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은행별로 합산이 된다는 데 주의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내가 창구에서 500만 원 현금으로 찾고 그 1,000만 원 피하기 위해서 그 ATM기 있죠. ATM기에 가서 내가 500만 원을 뺐다. 이것은 해당되나요? 하고 물어보는데 해당됩니다. 한 은행에서 모든 방법을 다 포함해서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뭐 창구와 ATM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입금과 출금이 구분된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입금을 900만 원 하고 출금을 9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입출금은 1,800만 원인데 이게 1,800, 원 이상이어서 이게 보고 대상이 되나요? 물어보는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금 총액 1,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출금 총액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각각 900만 원씩 했다면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에이, 그러면 내가 하루에 900만 원씩 계속해서 출금을 하면 괜찮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고액 현금에 대한 입출금에 대한 보고 제도가 이렇게 딱 떨어져서 1,000만 원 이상이 제도로 규정되어져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00만 원씩 하는 것과 1,000만 원씩 하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제도의 취지가 불법 자금 거래를 막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900만 원을 계속해서 출금한다면 1,000만 원 이상은 아니지만 이건 또 의심 거래 보고 제도라고 해서 불법 자금이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보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는 CTR이었는데 이것은 STR이죠. 이제 Suspicious Transaction 그다음에 레포트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금융기관에서 자의로 이 거래는 조금 불법 자금이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라고 판단되면 꼭 1,0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보고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그 법이 강화된다고 했는데 2023년에 강화된 고액 현금 거래 절차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고액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이 제도가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이제 살펴보면요. 지금까지는 500만 원 이상 현금 출금을 하거나 할 때 사실은 문진표를 작성해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세분화돼서 2023년부터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이제 문진표를 작성하는데 그게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됐습니다. 사실 40, 50대는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50, 60대는 지인이나 가족을 이제 빙자해서 보이스피싱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한 출금이 아닌지 좀 더 세심한 문진표가 들어가게 되고요. 1,000만 원 이상 이제 인출을 하게 될 때는 이 은행의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대면으로 어떤 용도로 출금하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다음에 출금이 되게끔 이제 직접 면담하는 제도가 생겨서 그냥 현금을 그냥 출금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제약이 가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귀찮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ATM기 가서 이제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도 이게 보이스피싱 방지에 영향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1회 출금 한도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0만 원씩 빼고 100만 원씩 입금하고 이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그것이 50만 원으로 낮아졌어요, 기준이. 그래서 100만 원을 입금하려고 하면 50만 원을 2번 입금해야 되고요. 1,000만 원을 입금하려고 하면 무려 20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워졌죠. 그리고 1회 한도는 그런데 1일 한도는 이제 제한이 없기도 하고 600만 원 정도이기도 했었는데 이것이 기준이 300만 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액이 300만 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으로 인한 피해를 보시는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관여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 자금 거래를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낮아서 이렇게 너무 번거로워졌어요. 그래서 좀 더 강화되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불법 자금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돼야 되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출금 관련 부분으로 이제 나라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자기 세금 부분들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제도는 제도고 우리 대표님들은 이제 이런 제도로 인해서 내가 무슨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상속세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속 시점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는 시점이잖아요. 사망 시점에서 2년 이후의 것은 별다른 증빙이 이제 상속자들이 하지 못할 때 이것이 상속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세청이 증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속 개시 시점, 사망 시점부터 직전 이내 시점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이것이 국세청이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직접 증빙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1년 이내에는 이제 2억이고요. 2년 이내에는 5억이에요. 요 이상의 금액이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부모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사망하신 부모님의 통장에서 출금된 이력이 있어요. 이력이 있는데 부모님은 사망하셨기 때문에 모르고 그다음에 이것을 상속받는 자식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 금액 이상이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져가지 않고 상속받지 않았더라도 이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이것을 빼돌렸다고 추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는 상속증여세법 제15조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과표는 합산한다는 거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곧 부모님이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 상속을 할 이제 시기가 다가올 수 있는데 이렇게 근거가 없이 현금을 고액으로 출금할 경우 이것에 대한 증빙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런 것은 꼭 알려드려서 이거 잘못해서 이게 뭐 근거를 우리가 이렇게 밝혀내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하면 이게 상속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피상속인이죠. 부모님들은 이것으로 무슨 부채를 갚거나 그다음에 어디에 기부하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거가 없으면 다 고스란히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져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과세받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증여세입니다. 어느 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약 9년 전에 5억의 계좌이체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증여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증여세를 당시에 신고했다면 5억에서 이제 자녀에 대한 공제 5천만 원이 빠지겠죠. 예, 그러면 4억 5천에 이제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이기 때문에 4억 5천에 20%면 9천만 원이 되겠죠. 9천만 원에서 이전 이제 누진 공제를 1천만 원을 빼면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되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세월이 9년이나 흐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국세청에서 과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녀도 약간 이제 분해가 빠르신 분이죠. 세금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5년이 지나면 추징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5년이 아니라 9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제척기간을 봐야 되는데요. 일반 세금에 대한 제척기간은 5년인데 반해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제척기간은 굉장히 셉니다.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나야 과세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분과 같은 무신고일 경우는 더 세요.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15년이 제척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15년까지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세금을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얼마를 내는지 한번 볼까요?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증여세를 냈으면 8천만 원이면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종류를 안내하고 있는데 이분이 낼 가산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신고 가산세예요. 무신고 가산세는 내야 될 세금의 20%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8천만 원에 20%면 얼마죠? 8, 26, 1,600만 원의 가산세를 더 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로 명칭이 바뀌었죠. 세금을 계산해 보면 연 세금이 약 8.03% 정도 됩니다. 거기에 안 낸 연도 9년을 곱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8천만 원 곱하기 8.03% 곱하기 9년 하면 약 6천만 원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총 세금이 얼마인가요? 8천만 원 플러스 1,600만 원 플러스 6천만 원이면 무려 2,600만 원입니다. 처음에 그냥 증여세를 신고하고 8천만 원을 냈으면 증여를 신고하고 8천만 원을 냈으면 될 것을 지금 9년 동안 신고하지 않고 지연해서 왔기 때문에 약 2배에 달하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추적 상속 재산, 두 번째는 증여세를 안 낼 경우에 나중에 가산세 두 가지가 붙는다는 것을 꼭 감안하셔서 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는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들 대체로 이제 자산가에 속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잊지 말고 꼭 체크하셔서 예, 이 리스크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마 대표님들이 많은 도움 될 것 같은데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대표님들에게 꼭 당부해야 될 내용들, 주요 사항들만 좀 다시 한번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아까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사실 많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 공제는 6억이고 그다음에 그 성년 자녀에 대한 공제는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제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공제 금액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5천만 원, 2천만 원도 아니었고 3천만 원 그리고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이것을 5천만 원, 2천만 원으로 바꿔준 게 2014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이죠. 예. 직계 비속에 대한 공제도 3천만 원에서 이제 5천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5천만 원으로 늘어난 것도 2016년이고요. 배우자는 3억이었다가 6억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6억으로 늘어난 게 2008년이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난 겁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기타 친족은 이제 5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1,000만 원이 됐죠. 2016년부터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뭐 부동산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물가 상승률도 어마어마한데 이 공제 금액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도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 공제 금액에 대한 제도는 명확히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꼭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이제 CTR 및 STR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거래를 하시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상속세 측면에서 추정 상속 재산에 해당되지 않도록 잘 점검할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공제 금액을 숙지하고 신고를 누락하지 말고 성실히 할 것.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이제 고액 현금 거래 혹은 고액 현금 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점검책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 지금 이제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저희 상담 링크가 있으니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 또 찾아뵙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